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 바다 위 다리 건널 때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걸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으리으리한 공항에 여행지 도착하면 복잡한 지하철 노선에 배라도 타려면 항구에도 가야 하고요. 이 평상시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도처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죠. 이런 굵직한 공간에 밑그림을 그리는 걸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공학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 엔지니어링 영역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기술력은 올라서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탄탄해지고 있다고 해요. 소위 국내 최고층 롯데타워의 설계도 미국 기업들에 맡겼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1등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딜까요? 어디서 들어봤던 현대 엔지니어링? 아니 근데 이거 건설사 아니었나요? 오늘 세종살롱에서는 산업 전체 펜리스, 우리 사는 각종 공간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주소 짚어봅니다. 김재준 엔지니어링 디자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네. 과연 엔지니어링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될까? 그거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엔지니어링 산업이 법으로는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해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시설문에 관한 여러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장이나 인프라나 여러 기반 시설을 기획하고 설계,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구매하고 조달하고 또 다 짓고 나서는 유지 보수 운영, 시험 검사까지 하는 모든 활동, 즉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건축 활동 제외한 모든 활동들을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계, 감리, 조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이 엔지니어링 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렇다고 느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이 만들어졌다. 이게 그동안 없었던 게 생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업계의 10년 정도 된 수건 사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나라 연구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국책연구원도 있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연구원도 있고 업종별 연구원은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분들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연구원을 만들고 또 연구원이 그 산업의 현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비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산업 현장,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인 해결책, 사업적으로 풀릴 수 있는 해결책, 정책적으로 풀릴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업계 전반, 산업 전체를 위한 정책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번에 출범한 이런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에 아울러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이 얼마나 와 있나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역대 최고 수주액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좀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이제 글로벌 수준에 완전히 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발전을 했고 더욱이 최근에 여러 가지 I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 요인들이 이 엔지니어링 산업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 수주 기록을 찍은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의 수주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잠재력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공사가 발주되면 그 공사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먼저 기술적인 제안을 먼저 합니다. 기술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 한 발 빨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던 고객분들이 잠재적인 수요가 발굴이 되고 야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함께 실제로 구현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역대 최고 수주 기록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2024년 기준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올 건데요. 아마 2023년 기준보다 높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고 네,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엔지니어링은 여러 분야, 시공부터 해서 감리도 있고 정책 관리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야말로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트렌드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외 엔지니어링 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는 사실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세 가지요. 기술적 충격에 대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그렇습니다. AI 기반 설계 시스템이나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 디지털 트윈과 같은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 절실한 상황.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술적 충격에 대비하는 것은 민간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같이 맞물려야 이 기술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업역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저희가 탄소 중립 목표라든가 이런 친환경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즉 친환경 트렌드는 과거에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수적인 고려 요인으로 감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저희가 플랜트를 엔지니어링할 때 재생에너지나 수소나 탄소를 포집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플랜트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비중들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제조 공장에서도 이러한 친환경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제조 설비를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역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산업이 맡고 있는 업역의 확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엔지니어링 업역이 시공, 설계,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이 단위 공장이나 단위 플랜트나 단위 인프라, 교량이나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에 집중이 됐는데 최근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스콥 자체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단위성, 단위 공장에 활용되던 그런 스콥 자체가 예를 들어 도시 설계라든가 구역 설계라든가 이런 존의 설계까지 확장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식 집약형 첨단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우주 산업까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고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설명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위 팔이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팔인가? 손끝까지 팔인가? 어깨부터 여기까지가 다 팔인가?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같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영역도 넓어지고 점점 구간도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경제 발전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나라일수록 이 엔지니어링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산업 자체가 지식 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결국 그 나라의 지식 창출, 지식 집약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 지수로서 또 앞으로 향후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 담보하는 하나의 수치로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우리 산업 전반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엔지니어링 업계나 디자인 업계에 지금 영향 혹시 미칠 만한 게 있을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상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 저희 이런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에는 관세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장벽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별 규제가 될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링 업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글로벌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각국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은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게 또 저희 그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장벽, 요거는 우리 산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무풍지대다.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을 뒷받침하는 지금의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을 옛날에는 기술 용역 육성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함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1등이 쏟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세종살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